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피로와 체념일까요?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일까요?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당신과 당신이 꿈꾸는 삶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제적 현실도, 타인의 시선도, 심지어 당신의 과거 실패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장벽은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값싼 위로나 공허한 긍정론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이 명확히 증명하는 우리 마음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당신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뇌는 그에 맞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당신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으로 시작된 연구에서 나폴레온 힐은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앤드류 카네기 같은 시대의 거인들을 2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만의 강력한 내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매일 반복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힐이 발견한 7가지 핵심 문장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일종의 정신적 코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드 한 줄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듯이 이 문장들은 당신의 사고 체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95%는 전날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반복 패턴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부족함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왔다면 당신의 뇌는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증거들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제로 좋은 기회들이 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반면 내게는 항상 기회가 온다 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뇌의 망상활성계라는 필터링 시스템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만 의식 차원으로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늦었어,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왔다면 당신의 외적인 삶은 그 이야기에 충실한 반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새로운 이야기에 맞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지며 결국 당신의 현실이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7개의 강력한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단처럼 서로 연결되어 현재의 당신에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당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각각의 문장은 독립적이면서도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입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존에 집중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살 수 있어, 세상은 각박해, 꿈만 꾸면 안 돼, 라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넘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정원의 잡초가 가득해도 꽃의 씨앗은 이미 흙 속에 존재하듯이 당신 안에도 풍요와 행복의 씨앗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조건이나 성취에 의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입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시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맥, 더 나은 환경이 있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자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씨앗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바로 그 용기가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바로 그 지혜가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직관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직관이 말입니다. 닭장 안의 독수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닭장에서 자라면 자신을 닭인 줄 알고 평생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날개는 이미 당신의 몸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나는 우주라는 교향곡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더 큰 흐름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내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내 노력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무력감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비추는 햇빛,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대지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하고 소중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당신은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가 자신의 파트만 들을 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교향곡 안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오늘 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미루기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즉각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행동 없는 계획은 그저 꿈일 뿐이고 완벽한 조건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궁수를 생각해 보세요. 궁수는 목표물까지의 거리, 바람의 방향, 활의 장력을 모두 계산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활시 위에서 손을 떼는 그 순간의 결단입니다. 그 순간의 결단 없이는 아무리 정확한 계산도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행동을 위한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면, 조건이 나아지면 이라는 핑계들이 힘을 잃고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라는 실용적 지혜가 자리 잡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는 나는 더 큰 이야기를 쓰기 위해 크게 생각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사고의 한계를 완전히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현실적이어야 해, 너무 큰 꿈은 위험해 라는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누군가가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들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생각했고 그 큰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창조됩니다. 마음속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지을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작은 설계도로는 작은 건물만 지을 수 있고 큰 설계도로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크게 생각할수록 당신의 가능성의 건물은 더 높이, 더 넓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 위대함은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위대함이란 유명해지거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당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모든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소중한 훈련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극한의 압력과 열을 견뎌야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듯이 당신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이미 충분히 단련된 존재입니다. 위대함은 미래에 획득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DNA에, 당신의 경험에, 당신의 꿈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믿고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내 안의 믿음은 매일 두려움보다 커진다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내적 여정을 완성하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을 기대해서도 사라져야 한다고 자신을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장이 나침반을 믿고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 삶의 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이 믿음이라는 키를 놓지 않는 한 당신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 를 실천할 때는 작은 풍요부터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마시는 깨끗한 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가족의 웃음소리까지 이미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풍요를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풍요는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자신이 오늘 발휘한 내면의 자원들을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인내심, 타인을 도울 때 발휘한 친절함,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타난 호기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이런 일상적 증거들이 쌓일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우주라는 교향곡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내쉬는 숨은 식물들의 생명이 되고 당신이 마시는 숨은 나무들이 선물한 산소입니다. 이 순환을 의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전체와의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를 실천하려면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평소보다 한 정거장 더 걸어보기, 새로운 음식 도전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묻기 등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나는 더 큰 이야기를 쓰기 위해 크게 생각한다. 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당신의 꿈과 목표를 점검하고 확장해 보세요. 현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기여로 시야를 확장할 때 진정으로 큰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 위대함은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를 체화하기 위해 당신만의 독특함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는 영역,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주제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특성들의 교집합에서 당신만의 위대함이 발견됩니다. 내 안의 믿음은 매일 두려움보다 커진다. 를 강화하려면 작은 성공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킨 것, 목표를 달성한 것, 어려움을 극복한 것 등을 성공 저널에 기록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기록들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세요.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 문장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의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직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장들을 차례대로 소리내어 말하세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문장을 말할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느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 내용을 처리하고 내면화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확언은 마법이 아닙니다. 불꽃 없는 모닥불을 피우려는 것처럼 행동 없는 확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는 용감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계속해서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감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확언과 행동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고 말했다면 그날 하루 동안 작은 용기라도 실제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든 미루어왔던 전화를 거는 것이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익숙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편안합니다. 익숙한 불평과 푸념, 습관적인 변명과 미루기, 안전한 현상 유지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새로운 실패의 위험도 없고 새로운 도전의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쁨도, 새로운 성취의 만족도 없습니다. 이는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않는 삶, 존재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길은 도전적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혀야 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실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세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삶,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당신이 몇 번 넘어졌는지보다는 몇 번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했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엄청난 힘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철이 단련되어 강철이 되듯이 당신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이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신의 가장 강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을 숨길 때마다 세상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할 때마다 인류 전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축소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 안의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망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주적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때 그 영향은 당신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당신의 동료들이 영감을 받으며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모든 위대한 변화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정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가 되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부족함 대신 풍요를 인식하며 분리 대신 연결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집단 무의식에 긍정적 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글을 읽고 나서 좋은 내용이었네 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문장,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를 큰 소리로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완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자원과 능력은 이미 당신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들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당신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 이야기는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문장이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말에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에 맞는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결정을 매일 실천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의 외적 현실이 당신의 내적 이야기를 따라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번영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의 새로운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